이제 청소년 복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제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어떤 그런 복지 사업들의 역할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참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자, 학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어떤 다양한 실천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학교의 교육 기능과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전문 분야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아, 그, 학교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또 다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복지는 어떤 면에서는 실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는 이제 그 어떤 요양이나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이런 쪽에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학교 사회복지는 뭐 이제 임상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전문가가 많죠. 교육 전문가라든지 무슨 뭐 상담 심리를 한다든지 뭐 조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어떤 그런 전문 어떤 면에서는 분야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에 이 초점을 두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접근한 것이 가장 유용하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의 어떤 심리적 문제 외에 학생이나 어떤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인해서 발생하는 뭐 장기 결석, 그 다음에 빈곤, 뭐 퇴학, 비행, 학습 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적응 문제야,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을 제하는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의 심리적 문제, 학생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교나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역기능적 이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뭐 결석을 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퇴학을 당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거기에 따라 학생 부진이 된다. 이런 학교 부정응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목적을 저해하는 이런 어떤 사회, 정치,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로서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이런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부적응 문제, 그다음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전담 사회복지사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각급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배치돼서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중축이 돼서 학교와의 어떤 협력관계, 이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서 연계적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 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기관 중심적 접근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을 갈 것이냐, 기관 중심의 접근 방법을 갈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인데, 요거는 어떤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가르치고 교육을 전수하는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배우는 어떤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인격이 도약되고 뭐 이런 어떤 기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과 기관 중심의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학교 사회 복지 접근 방법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매슬로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5단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이 접근 방법에는 첫째는 이제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과 기관 중심의 접근 방법, 학생의 학교 생활 접근 방법, 요것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학교의 사회복지 어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프로그램,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 그 다음에 대변 및 연구에 관하게 이제 되는데, 근데 학교 사회복지사를 도입하려는 시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사회복지의 실천은 이제 두 가지 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학교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각급 학교에 전담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범 사업이라든지 관련 사회복지기관을 활용한 운영 방식을 어떤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전담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서 각급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배치돼서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기관이 주축이 돼서 학교의 어떤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기관 중심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과 기관 중심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학교 단위로 인해서 전담 학교 이제 그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에 이 그 학교 사회복지사의 도입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학교의 통제하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도입 단계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돼요? 각 학교의 실정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나름대로의 학생에 대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진로 상담 실적과 협조 관계를 통해서 업무에 따른 업무 분담, 역할 분담을 해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중심 접근 방법은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학교 체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하위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하위 체계의 어떤 진정한 협력 관계에 어울려서 업무 수행에 관련된 학교 외부 체계와의 여러 그 지역사회 지원과의 협력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자신의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생들의 어떤 생활 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교도과의 어떤 그런 교과와의 학교의 어떤 공동력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지도위원회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지만 그 활동은 미비하므로 학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돼요?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학교 사회복지가 제도화된 현장 실천을 통해서 점차 어떻게 돼요?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기관 중심 접근 방법입니다. 자, 기관 중심 접근 방법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와의 적절한 연계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현 시점에서 오히려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관 중심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학교와의 관계 수립,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학교와의 어떤 관계 수립을 하고 어떤 그런 그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5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학교와의 관계 수립을 위한 단계는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공식적 단계, 첫 번째는 이 비공식적 단계, 조정 단계, 그 다음에 동반자 단계, 그 다음에 협력 단계, 통합 단계, 요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공식 단계입니다. 비공식 단계. 자, 이 비공식 단계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나 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이 승인과 그 다음에 학교 및 학생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이 연결을 유지하는 학교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늘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와 부모와 지역사회와 학생, 요게 연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이 승인이 학교 및 학생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어떤 이 연결을 유지하는 학교와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그런 공식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 조정 단계입니다. 조정 단계. 자, 조정 단계는 자, 지역사회 기관에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보통 학생 서비스 팀, 이 학생 서비스 팀의 멤버가 된 학교 이 복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정은 자, 지역사회의 자원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 학생들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며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고 학교와의 어떤 계약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계약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학생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비스 팀 이런 것들의 이제 사회복지 팀인지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조정은 지역사회 자원을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역사회에 연결시켜서 여기에는 학교와의 계약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동반자 단계입니다. 동반자 단계. 자, 사회복지기관과 학교와의 이 계약상이 이게 이제 동의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반자로서 사회복지기관의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알코올이나 마약, 우울증, 도벽, 폭력, 주의산만, 자살, 행동장애, 학습부진, 장기결석, 무단결석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같은 문제에 개입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반자 관계는 사회복지기관과 학교에 이제 계약에서 이제 동의를 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에서는 이 학교에서 이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들을 여기에서는 개입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학교 사회복지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사실 사회복지도 어렵지만 학교 사회복지사도 엄청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협력 단계입니다. 협력 단계. 자, 이 협력 단계는 자, 사회복지기관과 그다음에 학교와의 어떤 연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협력은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이 공동 목표와 이 방향을 설정을 하고 동의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협력자의 전문적인 견해를 활용해서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중심의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이 주체가 돼서 학교와 협력을 구축해서 학교 현장이라든지 또는 학교와 가까운 장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예로는 어떤 것이냐면, 자, 미국의 경우는 증가하는 아동의 빈곤, 그 다음에 아동학대, 무주택, 10대 임신, 이러한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서 학교 연계 서비스가 분열과 조화, 그리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의 보건과 사회적 어떤 서비스를 통합을 주장한 교육개혁 운동이 유래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의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협조 관계의 질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사례 회의, 그 다음에 뭐 기타 어떤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서 기관이나 학교에 관련된 모든 직원이 이런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그러니까는 선행과제가 뭐냐면 참여 의식.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거죠. 참여 의식을 고취할 때 이러한 어떤 문제가 또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통합된 이런 어떤 서비스 체계, 이 서비스 체계가 학생을 위한 서비스에서 이 단편화를 감소시키고 포괄적인 학교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라서 그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조직 구조와 학생의 요구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태체계 관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은 그들의 어떤 활동이나 가정, 임무를 재정에 의해서 새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분리돼서 좀 더 광범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포함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통합된 서비스 체계통을 통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포괄적인 학교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라서 그 효과는 최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요 이제 관계에서는 이루어진데,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없는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입니다. 학교생활 적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자, 엄청나게 학교나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은 중요한 어떤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학교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적응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선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지면 어디냐? 교육이 이루어지냐면 여기는 첫 번째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학교고, 그 다음에 사회죠. 지역사회. 요게 교육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세 개시로 보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다, 지역사회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교육적인 영향도 어떻게 돼요? 학교 생활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학교 생활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안 좋은 것도 보고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활용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에 안 좋은 그런 이면도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 비교육적인 영향도 학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의 구성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학교 생활의 구성 요소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교사의 관계, 그 다음에 학교 상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학급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는 어떻게 돼요?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학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이 청소년에 있어서 학교 생활의 적응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 적응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어떤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돼요?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거기에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서 교사나 그다음에 누구요? 학생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 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학교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교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학생은 학교에 가기 싫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학생이 이제 중도 뭐 자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퇴학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만 학생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왕따를 하든지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학교에 가기 싫은 이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학교 생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지식을 이 지식만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와 가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사회 과정. 사회의 어떤 그런 어른으로 성장해 가서 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자의 전선에서 이런 자기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 역할을 해나가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 적응은 어떻게 돼요?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그리고 학교의 규정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해서 정상적인 이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 생활 적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해서 대인관계나 학교의 어떤 규정 등에 있어서 적절하게 좋아하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만족하지 못하면 이 학생은 정확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 생활의 적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교육적 생활에서 여기서 학교의 교육적 생활에서 적응적 개념을 어떤 면에서 적응적 개념을 지적이고 그다음에 도덕적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교 생활 적응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 생활 적응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학교 생활 적응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학교 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학교 생활의 적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 대한 감정과 태도, 그 다음에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만하다는 거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기네 어떤 특성이나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잘 형성돼서 개인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학교 생활에 어떤 면에서는 이 학생이 잘 적응을 해야지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학업 성적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과정을 정확하게 배워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되지 않으면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적응하러 우리가 이제
그 학생이 치킨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사에 우리가 한번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 역할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임상 전문가가 있습니다. 임상 전문가가 있는데 이 임상 전문가는 학생을 위한 어떤 개별적이고 집단 상담을 통해서 뭘 하냐, 이 치료를 개입하는 치료. 예? 임상 전문가는 학생을 위해서 개별 집단이나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여기는 교육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이 교육자와 전문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자, 학습과 진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자는 학습과 진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문가 아니라 자문가 역할이다. 자문가는 자, 사회성 기술과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각종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의 자문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와 자문가는 어떤 그런 그 진로, 학생의 진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사회성 기술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쪽에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 자, 세 번째는 자, 매개자, 매개자와 연계자다. 그래서 이 그 사회복지사는 매개자와 연계자의 역할인데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돼요? 발굴하고 연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자와 연계자는 연계시켜주는 거예요.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를 연계시켜주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복지 어떤 역할들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자, 조종자, 조정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학생과 환경 사이에서 양자 모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그러니까 조정자와 중재자는 학생과 환경 사이에서 양자 모두가 문제 해결 과정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제 조정자 중재장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옹호자다. 옹호자는 자, 학생과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호자는 학생과 보호자, 이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옹호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원개발자다. 이 자원개발자는 학생과 가족,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돼요? 개발하는 것이다. 자원개발자는 학생과 가족, 그 다음에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자원개발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공조자, 그 다음에 협력자다. 공조자, 협력자. 그래서 교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전문가나 관련기관 간에 협조하고 공조하는 것. 이 공조자하고 협력자는 여기에 이제 아까 조정자와 중재자가 이제 매개자와 연계자가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주는 거와 같이 이 공조자와 협력자는 여기에는 교사를 비롯해서 어떤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어떤 협력과 공조를 해가는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공조자 협력자의 역할이다. 자, 다음에는 여덟 번째는 자, 조사연구자. 자, 조사연구자다. 조사연구자는 실태 조사라든지 효과성 연구를 통한 효과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조사연구자는 실태 조사라든지 효과성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사연구자다. 자, 아홉 번째는 정책 제언가다. 정책 제언가. 자,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어떤 정책 감시나 제언에 참여하는 것. 정책 감사나 제언에 참여하는 것이 정책에 제언하는 것이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역할이 또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또 해나갈 때 사회복지 교육복지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나간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역할에 이제 받고 그다음에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를 한번 보자.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제공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례 관리. 자, 복잡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학생에게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활용하고 그리고 학교 내외의 자원을 함께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도록 모든 서비스 과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방법이다. 이 사례 관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 욕구를 가진 학생에게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방법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개별 개인이다. 개별 개인. 자, 개별 개인은 뭐냐면 대면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 그다음에 심리 검사,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개인이라고 한다.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면 상담을 해주다든지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을 해주다든지 심리 검사, 정보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서비스가 이제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집단 개입이다. 집단 개입은 자, 공통의 욕구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집단으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돼요? 제공하고 그다음에 학습 단위의 예방교육적인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집단 계획은 공통의 욕구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집단으로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나 학습 단위의 예방교육적인 이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집단 교육이고. 자, 네 번째는 자, 가정계획이다. 가정계획. 자, 가정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든지 그다음에 학교와 가정 간의 연계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어떤 가정적으로 이제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생의 학교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과의 어떤 그런 학생과의 연계가 잘 안 되면 여기에서는 저희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가정 간의 연계 지원을 통해서 이런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이제 가정 개입이다. 자, 다음에는 지역사회 연계이다. 지역사회 연계는 자, 학생복지 증진, 이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학교 밖 자원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의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연계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학교 밖 자원을 개발하고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의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연계고, 나머지 이제 6번에 이제 기타는 실태조사나 그다음에 욕구조사,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어떤 역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실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실천 사회복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데, 자, 사회복지 사의 어떤 그런 실천 사례를 몇 가지를 한번 보면 가정폭력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어떻게 돼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어떻게 돼요?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 교육복지사도 가정에서 어떤 부모와 어떤 그런 부모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폭력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학생이 이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교육복지사는 가족 구성원과의 함께 합의한 이 목표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니터링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야 될 때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과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그러니까 자,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의 재가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서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사회복지 실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면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또 잘 제공이 돼서 어려운 사례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이제 느껴보고 또 실천적으로 한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례도 봤고 그러면 학계 사회복지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이 왜 이제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학업이나 가정, 또래 관계 등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직접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정신건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이 개입을 통해서 통합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가 학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어떤 연계를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과 가족, 교사,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자,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예방적 접근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그리고 문제 발생을 어떻게 돼요?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 것이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인 교육의 실현이다. 자, 학교는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학교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사회 과정을 통해서 전인적인 교육이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게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잘 개발해서 사회 과정에서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최대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목적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적 변화. 현대는 다양한 어떤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산이 변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 10년이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라든지 AI 쪽 이런 쪽에 보면은 1년도 되지 않아서 각종 변화되는 것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낮은 출산율, 이혼율, 이런 증가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가족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어떻게 돼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학교 복지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사는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측면에서 다시 이제 보완을 하고 더 첨부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